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이어서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인수 정리인데요. 이 인수 정리에서 우리가 인수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인수가 들어가는 수학 개념이 중학교 1학년부터 있었는데 이 개념들 3가지만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런 개념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얘는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이 소인수 분해라는 거는 어떤 큰 숫자를 작은 숫자 단위로 이렇게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쪼개는 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30의 소인수로 2와 3과 5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다 인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수란 말 대신에 초등학교 때는 약수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큰 것을 쪼갤 때 인수들로 쪼갤 수 있고 요 인수가 마침 소수이면 요 인수 앞에 소자를 붙여서 우리가 소인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인수가 들어가는 말은 바로 소인수분해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인수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인수분해가 있었죠. 인수분해는 뭐였을까요?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숫자를 분해하는 거였다면 인수분해는 다항식을 분해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다 라는 다항식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걸 아니까 쪼개고 싶어요. 어떻게? x-2와 x-3 이렇게 쪼개고 싶고 요 큰 다항식을 2개의 다항식으로 분해했을 때 요 쪼갠 조그만한 다항식들을 우리가 인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곱했을 때 작은 단위가 되는 걸 다 인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 되게 닮아있죠. 같은 큰 것을 작은 걸로 쪼갰을 때 이 작은 것을 인수라고 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이런 인수들로 분해하는 것을 인수분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고 싶은 대망의 인수 정리가 남았는데요. 인수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어떤 개념을 물어봤을 때 한 문장으로 딱 말할 수 있으면 우리 그 개념을 아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정리란 어떤 다항식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쉽다고 했죠? 그렇죠. x-a가 0이 되게 하는 이 x인 a를 집어넣었을 때, 즉 fa를 집어넣으면 우리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r은 fa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머지 정리 핵심이었어요.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 자, 만약에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x-1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게 0 되게 하는 x는 1. 요 x는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1 대입하면 2 빼기 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머지가 된다. 요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문제였어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요 우리 소인수분해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까지 우리 개념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인수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왼쪽에 좀 치워놓고 인수 정리는 2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따가 빈칸 채우기 나올 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자, 어떤 다항식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문장을 보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떠올려야 되냐면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x-a를 인수로 가지겠구나. x-a가 있고 또 어떤 다항식 이렇게 곱하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나요? 아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30이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2로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5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30이 5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5 곱하기 무언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항식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지네? 하면 요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x-a를 인수로 가지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나요? 자, 2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나머지가 0이란 얘기인데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x-a로 나눈 나머지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나머지를 우리가 FA다라고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FA가 0이네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순간 요런 그림 fx가 x-a 곱하기 무언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 떨어지면 a를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겠구나. 요 생각 두 번째.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설명하고 나면 인수 정리를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인수 정리라는 것은 다항식 fx에 대해서 생각할 게 두 가지예요. 어떤 다항식 요 fx에다가 x 자리에 알파를 넣었어요.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면 요 f알파가 우리가 x-알파로 나눈 나머지였잖아요. 나머지가 0이란 얘기죠. 나머지가 0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요 x-a를 알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x-알파 곱하기 누구 곱하기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fx는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여러분 fx가 x-알파 곱하기 무언가로 나타냈기 때문에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요거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1번 말을 조금만 더 바꿔서 2번이라고 설명해 볼게요.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즉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면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죠. 따라서 f알파가 얼마가 되겠어요? f알파가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인데 진수를 조금만 바꾼 거예요. 자, 우리가 수학 개념을 배우면 항상 좀 표정이 안 좋죠.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이거 어떻게 또 변형해서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 문제를 보면서 좀 익히면 요 인수 정리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선생님도 수학 공부할 때 이렇게 개념만 알고서는 항상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거 어디서 써먹지? 문장이 너무 길어서 못 이해하겠어 이러는데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익히니까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건 우리 교과서 30페이지 4번에 있는 문제랑 동일해요. 다항식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6이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a 값을 정하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 fx가 3차식이니까 x-2 말고도 어떤 다른 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달라는 얘기죠. 결국은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겠어요? 0이란 얘기죠. x-2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f2라고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이 f2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f2는 0이다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끝나는 거죠. x에 무엇을 대입한다? 그렇죠? 이 x 자리에 지금 2가 있으니까 x에 2를 대입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x에 2를 대입하면 8 빼기 12 더하기 2a 더하기 6은 0이다. 요거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2a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결국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두 문장으로 길지만 이 두 문장을 결국 요약하면 그래, 다 필요 없고 2 넣어서 0 나오게 해줘. 이게 끝인 거예요. 다음 문제도 비슷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좀 기분이 안 좋죠. 왜냐면 아까는 x-2로 나누어 떨어지라 했는데 이번엔 또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입니다. 자, 그러면 fx가 보니까 3차식이다, 그죠? 근데 fx가 3차식인데 x-1,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입니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x-1, x-2를 가지고 있고 다른 무언가 곱해서 이렇게 식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fx가. 요 모양 아시겠죠? 요거 생각하면 쉬워요.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면 우리 양변에다가 x는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1 대입하면 이거 우변 사라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좌변도 어떻게 돼야겠어요? 두 개 같으니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얘기해보자면 x-1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2로도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f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게요? 그렇죠, 0 나올 거고 x-2로도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x에 2를 대입한 f2도 0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하 이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결국은 1 넣어도 0 나오고 2 넣어도 0 나오니까 이걸 이용해서 AB 값을 구해줘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F1 넣으면 0 나온다고 했으니까 X에 1을 대입해서 요식을 정리하면 1 넣었을 때 2 플러스 A 더하기 1 플러스 B고 우변은 여러분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 다음에 2 넣어볼게요. 그러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2 플러스 B가 마찬가지로 X에 2 넣으면 전체 0 되겠죠? 는 0이 되어서 요식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요. 1 정리하면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8이요 라는 결론 얻을 수 있겠죠. 우리 이런 거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연립방정식 풀고 싶죠. 그래서 요거 빼주면 마이너스 3A는 15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 A 마이너스 5 나오면 집어넣으면 되죠, 여러분. 그럼 B값 얼마 나와요? 맞지? B값이 2가 나와서 결국 A는 마이너스 5, B는 2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개 곱해진 게 나오면 결국 얘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해석을 해서 아, 얘는 얘가 0이 되는 F1을 넣어도 0, 얘는 F2가 넣어도 0이네 라고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그래도 인수 정리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조립제법 해볼 건데 조립제법은 사실 여러분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생각보다 늦게 나오더라고요. 조립제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립제법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빈칸 한번 메꿔볼게요. 다항식 fx를 x-a로 나눴을 때 fx에 있는 개수만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죠. 수학이들 이래요. 수학은 이렇게 글로 설명하면 잘 모르겠는데 사실 먼저 직접 해보면 좀 더 이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에 본격적인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진짜 나눗셈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이렇게 생긴 거 한번 해본 적 있죠? 직접 나눗셈 했던 거. 그때 우리가 막 이 3x 세제곱 되려면 3x 제곱 곱해가지고 막 곱하고 막 6x 제곱 빼고 막 이랬던 기억 나시나요? 네, 이제 우리 이런 호작질 좀 덜 해도 돼요. 나눗셈 진짜 쉽게 하는 방법 아니까. 자, 이제 조립제법 할 건데 이 조립제법의 핵심은 무조건 개수만 적는 거예요. 개수만 적고 여러분 x-2로 나눈다는 얘기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 x-2가 0이 되는 x값, 즉 x는 2, 요 2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첫 수는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은 어떡하냐면 요 두 개를 곱해요. 요 두 개를 곱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더하는 게 두 번째. 더하면 2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대각선끼리 곱하는 거예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얼마? 4.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면 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대각선끼리 곱하면 2, 6에 12, 그 다음에 더해주면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신없죠? 자, 그랬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바로 나머지이고요. 이것이 몫이 됩니다. 어떻게 326이 몫이 되냐 궁금하시죠? 자, 이 326은 사실 우리 개수만 딴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더하게 해주고 x제곱 이렇게 붙여줘야 진짜 몫이 돼요. 그러면 몫이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7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립제법을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 지금은 처음 배운 학생들 너무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우리가 아이고 3x 세제곱 막 이런 이제 샤프심 낭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립제법은 우리가 한 두세 문제만 연습하면 금방 익힐 수 있고 난 두세 문제로 좀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은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이게 손에 좀 익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립제법 가지고 왔죠. 자, 이 문제는 반드시 조립제법 쓴 흔적이 과제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저랑 같이 하면 굳이 이제 머리를 안 써도 되겠죠. 자, 1번 문제 할 때 우리 조립제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립제법은 나눗셈을 뒤집은 모양, 우리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니은자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나누는 숫자에 개수만 따옵니다. x세제곱은 개수가 없는 게 아니죠. 1 생략돼 있으니까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생략됐으니까 1,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을게요.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나누는 숫자가 x-2면 우리 뭐 적는다 했지?
그렇죠? 얘가 0이 될 수 있는 x값, 즉 x는 2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시작하시면 좀 더 편하죠. 자, 첫 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첫 수 그대로 내려서 1 한 다음에 요 2와 2를 곱한다 했죠? 2와 2를 곱해서 2 적어주고 얘를 둘이는 더해준다 했어요. 더하면 마이너스 1. 다시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다시 2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다시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이 되죠. 마이너스 7은 마지막 수니까 항상 나머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얘가 나머지가 되겠고, 우리 몫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게 몫이 아니라고 했죠. 여긴 x제곱 자리, 여긴 x자리, 여기는 상수항 자리니까 결국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 나머지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잠깐 화면을 멈추고 우리 2번 문제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과정 바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2번 문제 핵심은 요거죠. 선생님 여기 x제곱은 있는데 x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생략된 거지? 그렇죠, 0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3, 2, 3, 0, 15 이렇게 기수를 적어줘야 돼요. 요거 잘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우리 조립제법을 위한 준비는 완료가 되었네요. 자, 그럼 해볼게요. 첫 수 그대로 하면 2, 마이너스 3과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6, 더해주면 마이너스 3, 곱하면 9, 더하면 9, 마이너스 3 곱하기 9는 마이너스 27, 더해주면 마지막 나머지가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목 이제 바로 할 수 있죠. 몫이 얼마다? 그렇죠. 상수항 x제곱이라 했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나머지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잘 따라오셨나요? 자, 우리 이제 조립제법에서 조금 더 점프해 봐야죠. 안 하고 싶겠지만, 자, 점프해 볼 건데, 우리가 조립제법의 핵심은 어떤 다항식 fx를 x-a로 나눴을 때 우리가 나눗셈 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x-a로만 늘 나눌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 x-2로 나눠라, x-3으로 나눠라, 이런 것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갑자기 우리한테 진짜 미안한데 2x-5로 나눠줄래? 혹은 3x 플러스 1로 나눠줄래? 이런 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내용을 써먹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를 연습해 볼 건데요. 우리 조립제법 하듯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건 뭐지? 지우고 얇은 걸로 바꿔서. 자, 니은자 먼저 세우죠. 그 다음에 3, 7, 5, 2 라고 적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알던 대로 3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평상시 조립제법처럼 하는 거죠. 자, 그대로 3,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0, 3, 마이너스 1, 1. 자, 그러면 몫은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는 1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나눗셈 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검산인데요. 실제로는 하진 않지만 한번 검산을 해볼게요. 자, 요것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검산했을 때 3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라는 것은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찾으신 분? 그죠? 여러분, 이거 전개하면 벌써 9x 세제곱 나오죠? 진짜 이상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3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는 얘기는 우리가 결국 3x 플러스 1로 나눈 게 아니라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눈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3x 플러스 1로 나눈 것이 아니라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3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니 얘는 지금 얘를 3배 한 거죠. 그럼 몫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몫은 3분의 1배 해주면 되는 거죠.
몫은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어서 얘가 진짜 몫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3x 플러스 1로 나눌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0이 되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되 마지막 몫에서 조금 더 조심해줘야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런 나눗셈을 했을 때 우리가 조립제법을 배웠을 때는 x-a 형태, 즉 앞에 x의 개수가 1일 때만 생각했기 때문에 얘를 x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3을 곱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조립제법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조립제법식은 우리가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인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1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여기 1을 3배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얘는 3배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 1, 나머지는 그대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문제의 조립제법을 할 때는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먼저 3x 플러스 1이 아니라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이미 3분의 1배 했기 때문에 몫도 3분의 1배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밑에 두 문제 있죠.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재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두 단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단계는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2x 플러스 1을 바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개수 앞에 있는 2를 나눠서 x 플러스 무언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서 x 플러스 2분의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2를 나눴기 때문에 몫도 어떻게 하면 된다? 몫도 2로 나눠주면 된다. 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립제법에서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다면 x에 무엇을 대입하죠? 자, 그렇죠. 이게 0이 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첫 줄의 수는 그대로 가서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네, 금방 했죠. 조립제법은 조금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몫이 나왔어요. 몫이 뭔가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우리 몫이 이게 아니라고 했죠. 가짜 몫이에요. 진짜 몫은 나누기 2를 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요게 몫이 되겠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했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3x-2로 바로 못 나눠요. 그래서 3x-2를 x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x-3분의 2죠. 그러면 x-3분의 2로 나눠준 다음에 몫을 어떻게 한다? 몫도 3을 나눠주면 된다. 이 두 단계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기분 좋게 천천히 해볼게요. 자, 6은 그대로 내려오고 이 두 개의 수는 곱해줍니다. 약분하면 4가 되겠죠. 더해주면 3, 두 개를 곱해주면 약분해서 2, 더해주면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뭔가 다 약분 다 되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마지막으로 더해주면 1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몫 그대로 적지 않기로 해요. 몫은 나누기 3을 해준다 했어요. 왜냐면 얘도 나누기 3 했으니까 나누기 3 해주면 진짜 몫이 여기서 나누기 3 다 해주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나머지는 우리 그대로 간다 했어요. 나머지는 여기 적혀있는 애 그대로 1이다 라고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조립제법 좀 어려운 단계까지 다 완성했는데 이거 괜찮으셨나요? 자,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은 필수입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정리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남았거든요. 요거 하고 중단원 마무리, 벌써 중단원 마무리할 때 다 됐죠. 중단원 마무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있는 학생들 오픈 카톡이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